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삶이 답답할 때 많은 분들은 그 답을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나곤 합니다. 매일 바라보던 일상과 다른 풍경에 서면 미처 생각지 못했던 답이나 다른 생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어제부터 중국 여행객들이 대거 한국을 누비고 있습니다. 여행, 우리 경제의 새로운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또 아베 정부가 추진 중인 동일 임금제 이야기, 우리도 손 놓고 볼 상황은 아닌데요. 전문가와 함께 이 이야기 나눕니다. 2016년 3월 28일 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브리핑. 네, 오후에 만나는 가장 따끈따끈한 경제 뉴스입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실손 보험 등의 불합리한 관행이 대폭 개선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손을 걷고 나섰는데요.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규제 프리존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규모 규제 특례가 적용됩니다. 치킨 창업 관련 프랜차이즈의 허위 광고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뉴스원 최명윤 기자 연결합니다. 최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 체감 20대 금융 관행 개혁. 예, 말은 굉장히 긴데 문제점 있는 것들을 대거 손보겠다 이런 내용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거창하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요. 약간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당연히 했어야 되는 일들을 몰아서 한꺼번에 좀 처리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이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 계획, 말도 굉장히 거창한데요. 네네. 가장 피부로 느껴지는 게 보험 관련 얘기들일 겁니다. 네. 자동차 보험이라든가 실손 보험 등에 대해서 불합리한 관행들을 일제히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이 가입 경력을 인정해 주는 그런 혜택을 늘리고요. 네. 공동 인수 절차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무사고 가입 경력이 길어지면 보험료가 싸지기 때문에 네. 보험사들이 이걸 잘 안 받으려고 했거든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인수 절차를 좀 개선할 계획이고요. 또 자동차 보험 휴업 손해 보상 금액을 확대를 한다던가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서민 우대 자동차 보험 등에 대한 안내도 이렇게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네. 실손 보험의 경우는 이게 좀 과다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네. 또 의료를 이렇게 과다 진료를 받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런 도덕적 해이가 이 보험료가 오르는 원인이라고 보고 고주파 온열 치료라든가 도수 치료 이런 것에 대한 이 진료 관행을 좀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이걸 좀 개선을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내놨습니다. 네. 또 반대로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손해가 나는 보험이다 보니까 실손 보험을 좀 안 받으려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었는데 네. 사유 없이 이런 실손 보험을 안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단속을 좀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휴대폰이라든가 렌터카, 치매 단체 보험 이런 것 등에 대한 보험 상품 구조 변경, 또 모집인들의 좀 불합리한 이 대출 갈아타기라든가 과도한 대출 권유 이런 것 등도 일제히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예, 발목 삐어서 갔는데 충격파 치료에서 몇만 원씩 청구되고 이런 관행 없어져야 보험료를 내는 분들이 좀 피해를 안 입을 것 같고요. 자, 휴대폰 보험 얘기하셨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외제이지 않습니까? 네. 국산 폰보다 더 비쌀 텐데 보험료 오르겠네요, 그러면? 제품 가격은 사실은 비슷한데 네. 수리비가 아이폰이 그동안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 아이폰의 평균 수리비가 국산 폰에 비해서 약 3배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네. 그동안은 이 보험료가 두 개가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의 경우는 뭐가 파손이 됐을 때 그거를 그 부품만 교체를 하는 게 아니라 휴대폰 전체를 재생폰이라고 해서 리퍼폰이라는 걸로 네네. 바꿔주는 그런 AS 정책을 취하고 있었는데 국내에서 만들어진 гэл럭시라든가 G5 이런 모델들은 부품만 이렇게 교체를 하면 됐거든요. 네, 맞습니다. 액정 파손의 경우 국내 스마트폰은 약 10만 원 정도면 이 수리비가 가능한데 아이폰은 약 40만 원 정도가 들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게 휴대폰 보험이라고 하나의 이름으로 팔리니까 똑같은 보험료를 지금 받아왔었는데요. 이거를 좀 개선을 해서 아이폰 가입자들의 휴대폰 보상 보험은 좀 올라가는 그런 네. 그런 식으로 좀 형평성을 좀 맞추는 그런 식으로 좀 바뀔 예정입니다. 예. 자, 그 외에는 또 어떤 것들이 좀 달라지겠습니까? 20대니까 최소한 20개의 네. 다양한 것들이
바뀔 예정인데요. 뭐 중소기업의 비상한 부담을 줄여준다든가 중소기업의 어음을 좀 잘 돌릴 수 있게 뭐 이런 제도들도 많이 바뀌고요. 네. 좀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캐시백 제도라는 게 이제 새로 도입이 됩니다. 네. 조금 생소한데요. 그 마트에 가서 10만 원어치 물건을 사고 네. 제 계좌에 있는 10만 원도 더 꺼내주세요. 그러면 20만 원을 그 자리에서 결제를 하는 겁니다. 네. 대신에 10만 원은 물건값이고 10만 원은 그 통장에서 뽑아서 이 소비자한테 이렇게 돌려주게 되는 겁니다. 네. 신용카드가 아니라 이제 현금카드 이런 게 이제 데비카드가 이제 이런 걸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네. 신용카드의 부가 서비스라든가 연회비에 대한 편법적인 관행 이런 것도 단속을 할 예정이고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던 액티브 X를 없앨 수 있게 금융권의 웹 표준화도 진행을 하겠다 이런 계획도 내놨습니다. 예, 편리한 것, 좀 낯선 것들도 있네요. 네. 자, 규제 프리존 뭐 얼마 전에 몇 달 전이죠. 계속 정부가 얘기해 왔었는데 이제 지역별로 지역 전략 산업을 육성하면서 이 규제 특례들이 적용된다고요. 근본적으로는 규제를 없애는 게 맞는 것일 텐데요. 네. 뭐 규제를 없애는 거는 너무 힘들고 많은 시간이 논의가 필요하니까 지역별로 요 규제는 이 지역에서는 풀어주겠다. 이런 네. 특례법을 지금 만들기로 여야가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네. 지역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 법률 굉장히 또 이것도 긴데요. 네. 말 그대로 규제 프리존 내에서는 그 해당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를 우선적으로 풀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특허 출원을 우선 심사를 한다던가 수의계약으로 국유 재산을 빌려주거나 매각하는 거, 연구소 기업의 설립 요건을 완화해주는 거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돼 있고 네. 산업별로 맞춤형으로 다양한 것들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바이오 산업이 특화 지역으로 선정돼 있는 곳에서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허가에 대한 우선 심사, 또 의료보호법인의 부대 사업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던가, 자율주행 자동차의 그 특화 지역에서는 네. 임시 운행 허가권을 지자체장이 좀 마음대로 이렇게 부여할 수 있게 그런 제도가 좀 도입이 되고요. 관광산업 지역에서는 숙박공육 서비스 허용이라든가 학교 정화구역 내에 있는 그 관광호텔 허용, 뭐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이어야만 한다는 조건은 달려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원래 다 규제로 묶여있던 부분들인데 특화 지역에서는 그렇게 좀 규제를 풀어주겠다. 이런 법안이 담겨 있습니다. 예. 자, 아직도 이 퇴직하시는 분들은 치킨 프랜차이즈 창업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이 BBQ 업계 상위 기업인데 허위 광고로 적발이 됐네요. 이게 사건이 일어났던 것은 2012년인데요. 거의 4년 만에 이 문제를 좀 공정위가 좀 적발을 했습니다. 네. 제너시스 BBQ 이게 회사 이름은 제너시스 BBQ인데 이제 BBQ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 치킨 프랜차이즈인데요. 2012년에 프리미엄 카페라는 가맹점을 모집을 하면서 총 투자 금액의 연 5%를 최저 수익으로 보장을 해주겠다 이렇게 광고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약간 뒤에 꼼수가 들어 있었습니다. 신규로 프랜차이즈를 내는 곳에 대해서는 5% 수익을 보장을 해주는데 네. 업종 전환 매장에 대해서는 5%를 보장을 해주지 않은 겁니다. 네. 예컨대 카페를 운영을 하다가 이걸 치킨집으로 바꾼다고 할 경우에는 이 매장의 권리금이라든가 이 보증금 이런 게 사실 가장 큰 비용인데요. 네. 이 비용을 뺀 나머지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만 5% 수익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실제 투입한 돈에 비해서는 작은 규모네요. 아주 작은 규모만 5% 수익을 인정해 주니까 조금 말이 안 되는 그런 꼼수였는데요. 네네. 이런 내용이 2012년 광고에서는 빠져 있어서 이 프랜차이즈 가입하는 사람들이 모르고 이렇게 가입을 했다가 이번에 공정에서 시정 명령을 내려서 적발이 되게 됐습니다. 예. 자, 이런 꼼수로 또 많은 분들 답답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뉴스원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가장 빠른 증시 분석.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월요일 증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 명동 PIB센터 김춘석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월요일인데요. 오늘은 증시 상황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시장은 뭐 약보합 정도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 시장, 코스피 시장이 1.27포인트가 빠진 1982.54로 끝났고요. 네. 코스닥 시장은 6.69포인트가 빠진 676.51로 끝났습니다. 지난 주말에 발표된 부분, 즉 미국의 4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됐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치 1%하고 수정치를 모두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 현지 시간으로 내일 있을 29일 날 있을 옐런 연준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그 심리 자체가 상당히 관망해서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지난 3월달 FOMC 회의에서는 일단 올해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늦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네. 있었는데 그 이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미국의 경제 지표 자체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이 부분 자체가 어떻게 혹시 바뀔 것인가 하는 여부 자체를 놓고 이제 설왕설래가 오고 가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옐런 연준 의장의 연설 자체에 상당히 귀추가 쏠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국내로 좀 돌아보면 지금 이제 선거 시즌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좀 긴장하고 지켜보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관련해서 혹시 증시에 영향을 받은 부분은 있을까요? 지금 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선거철이면 나오는 얘기들인데요. 워낙 정부 쪽에서 이제 강력한 어떤 단속 의지를 밝히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종목군의 어떤 좀 쏠림 현상이 약간 있기는 하지만 아직 예전처럼 어떻게 테마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은 아직 안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나마 좀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는 부분 자체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내용이 있는 그러니까 뭐 실적이 괜찮은 그런 회사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예년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이건 뭐 예전엔 대선이었죠. 지금 또 총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 인물에 관련된 인물 관련 주식을 투자한다는 자체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어찌됐든 관계 있는 종목을 고르더라도 항상 좀 내실이 있는 즉 실적과 매출이 뒷받침되는 그런 회사들로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K증권 명동 PIB센터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경제 탐구 생활.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1부 마치면서 퀴즈, 선물, 상식 함께하는 경제 탐구생활입니다. 정답 맞춰주시면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에이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 드리고요. 2016년 매주 목요일 응답하는 여행 스케치의 가로수길 콘서트 나무야 나무야 티켓 드리고요. 대학로 최고의 스테디셀러 수상한 흥신소 공연 티켓도 선물로 드립니다. 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누르시고요. 0945번 누르고 문자 보내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서민들의 주거 생활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당초 취지는 서울의 노후 불량주택 밀집 지역을 재개발하고 도로나 공원, 학교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지역 땅값을 상승시키고 원주민들을 밀어내면서 전세난을 부추겼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더 많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최근 또 이 지역이 과도하게 지정된 반면 개발은 또 지지부진해지면서 오히려 이것 지정이 해제되는 지역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새롭다, 마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마을, 새로운 도시를 조성하는 이 사업. 세 글자고요. 영어를 한글로 써주시면 됩니다. 정답 기다리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삶을 위한 생생한 라디오 경제 YTN FM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3시 25분을 향해 가고 있는 생생경제입니다. 첫 번째 생생 인터뷰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베 정부가 정규직,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또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대우를 없애기 위해서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같은 종류의 업무에 대해선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한다. 이른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간 차별 철폐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니고요. 또 이 제도가 일본에 안착한다면 일본도 여러 가지 경제 상황 때문에 이 제도를 택하려고 하는데 우리 노동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전문가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류상윤 LG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언뜻 들으면 굉장히 이 과거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의 어떤 정책 같은 느낌이 드는 제목인데요. 이 아베 정부가 추진하려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직무 내용이 동일하거나 동등한 노동자에 대해서 동일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원칙인데요. 네. 예, 유럽에서는 많은 국가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이것이 이제 화제가 된 것은 지난 1월 22일에 아베 총리가 시정연설을 하면서 그 1억 총활약 사회를 실현하는 첫 번째 방침으로 강조했기 때문인데요. 네네. 1억 총활약 사회라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아베 정부가 그 아베노믹스 제2 스테이지를 시작한다고 하면서 네. 1억 총활약 사회를 작년 9월에 1억 총활약 사회를 목표로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네네. 구체안을 이제 올해 시정 연설을 하면서 내놓았는데요. 그 중에 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지금까지 많이 논란이 되었지만 역대 정부가 감히 내놓지 못했던 것이었는데 아베 정부가 이것을 과감하게 내놓음으로써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1억 총활약. 예, 이 일본도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이 고령화 저출산 때문에 좀 심각한 상황인데 이제 좀 노동에 생기를 부여하겠다 이런 의미인데 말 그대로 뭐 직급이 다르건 혹은 성별이 다르건 또 고용 조건이 다르건 간에 같은 일을 하게 될 경우 임금이 같다 이런 내용이겠죠?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가장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는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차이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네. 예를 들어서 남녀 간의 차별이나 이런 것들은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해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법에서 애매하게 규정돼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그 차별이 지금 이른바 격차 사회 논란으로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베 정부는 그것을 없애는 쪽으로 노력해 보겠다 하고 방침을 내놓은 것이죠. 자, 일본의 비정규직 뭐 5명 중에 2명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격차가 어느 정도로 임금 차이가 크게 나고요. 그런 이유에서 이 자체가 좀 어떤 의미의 배경이 될 수 있는지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본도 우리처럼 비정규직이 늘고 있는 것이 사회 문제가 되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되어 있는데요. 특히 아베노믹스로 기업 실적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 임금도 완만한 상승 추세에 있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한 기업 수익 상승으로 한 임금 상승은 정규직들만이 가져간 거 아니냐. 과연 비정규직은 거기서 혜택을 보고 있느냐 하는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올해 7월에 또 참의원 선고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논란이 될 예정이고요. 그 실태를 보면 사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비교한다고 했을 때 정확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느냐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네. 그냥 평균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30대 후반의 경우에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한 67% 정도 시간당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고요. 네. 50대 전반에는 그 격차가 다시 커져서 한 50% 정도밖에 못 받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정규직 같은 경우는 이른바 연공제이기 때문에 근속 연수가 늘어날수록 임금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데 반해서 네. 비정규직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격차가 심해지는 거 이게 가장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돈을 준다는 건 결국 많은 돈을 쓰게 하겠다. 어떤 경기를 부양하겠다 이런 의도 같은데 이 일본 경제의 현 상황에서 동일 임금제 경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소비 진작이라는 측면도 있지만요. 또 하나는 일본이 지금 인구 감소라는 문제에 부닥쳐 있습니다. 네. 그 1억 총활약 사회 같은 경우도
1억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거는 현재의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48년이 되면은 1억 밑으로 인구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아베 총리는 뭐 출산율을 늘린다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50년 후에도 인구가 1억 명이 유지되는 사회를 만들겠다 해서 이제 1억 총활약 사회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출산율도 늘려야 되겠지만은 또 지금까지는 일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제 총활약인데 인구 감소 때문에 그 노동력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최근에 인력 부족이 심각하고 뭐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이제 아베 총리로서는 이런 상황을 어떤 식으로든 타개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인력 부족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게 일본의 장시간 노동이라든지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장시간 노동 같은 일하는 방식의 개혁을 해보겠다 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죠. 즉 노동 공급의 측면에서도 여성이라든지 젊은층이라든지 노년층이라든지 기존의 정규직이 포괄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음으로써 인구가 감소하는데도 일하는 사람을 줄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것 의도도 들어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 동일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이 제도 이렇게 설명만 들어보면 뭐 굉장히 좀 파격적이기도 한데요. 법제화 같은 것들은 어떻게 진행될 수 있습니까? 네,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노동계약법이라든지 파트타임 노동법에는 파트타임 노동자나 유기계약 노동자에 대해서 불합리한 차별을 할 수 없게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말이 아주 애매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앞으로 법제화를 어떻게 할 거냐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 한 가지 방법이 이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 그리고 그 합리적인 이유라는 게 뭐다라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또 하나는 그럼에도 어떤 차별이나 불이익을 줬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설명 책임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용자가 내가 왜 이 사람은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보다 더 적은 임금을 줬는가 또는 더 불이익을 줬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법정에 가더라도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로서는 그러한 부담이 있으면은 현장에서 그런 그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 뭐 말씀하신 것만 봐도 재계나 기업 쪽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심할 것 같거든요. 이게 순탄하게 추진될까, 확대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있을 텐데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월 22일에 시정연설에서 이 방침을 표명을 했고 현재 1억 총활약 회의라고 하는 일본 그 내각부 회의에서 현재 논의 중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지금 현재 드러난 거로 봐서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통근 수당을 지금까지 비정규직에게는 안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 같은 경우는 교통비가 높아서 사실 통근 수당이 상당히 쟁점이 되는데요. 통근 수당도 정규직하고 똑같이 비정규직을 줘야 된다든지 이런 좀 약간은 사소할 수도 있는 그리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만이 아직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정해졌을 때 그 합리적인 이유는 과연 어디까지냐.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일본 측의 연구에 따르면은 근속 연수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 차별을 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네. 뭐 근속 연수가 숙련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물론 그 정도는 뭐 법률로 또 법이나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앞으로 일본 정부가 그 1억 총활약 사회의 논의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정하냐에 따라서 이제 재계의 반발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분명한 거는 이제 재계 입장에서는 지금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더 많은 임금 또 더 많은 어떤 처우 개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들 텐데 재계에서는 이에 대해서 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그대로 둔 채 비정규직만 올릴 경우에는 부담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것은 반대하려고 할 테고 그런데 네.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비정규직이 처우를 올리는 대신에 정규직의 처우도 낮추겠다. 그래서 두 개를 동일하게 하겠다면 노조의 반발이 엄청나게 심할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앞으로 뭐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진행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7월에 이제 참여연 선거가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게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대로 상당히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가이드라인 자체가 조금 애매하게 뭔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방향으로 간 듯하면서도 재계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만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방향이 위인지 아래인지도 초유의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여러 나라의 사례와 또 쟁점 얘기해 주셨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도 비정규직, 정규직 간 임금 격차나 갈등이 큰 상황입니다. 또 노동시장 역시 일본 못지않게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나라에도 좀 제고해 볼 만한 대안이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도 심각하고 특히 젊은 층의 비정규직이 집중되면서 이게 세대 갈등으로까지 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우리 사회에도 상당한 여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칙 자체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을 실행하기 어려운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 손실을 감수하거나 또는 노조, 그러니까 기존의 정규직 노조가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기업 측이 뭐 지금 경제 여건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요. 기업 측이 이렇게 손실을 보기도 쉽지 않을 거고 또 노조 측도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아베 정부가 이걸 밀어붙일 수 있는 거는 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경제활동 인구조차 줄어들 것이라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2016년을 그러니까 올해를 정점으로 15에서 64세 인구가 줄어들긴 하지만 아직 그 효과가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논의가 과감하게 진행되는 데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본과 상황은 다르지만 전체적인 노동인구 감소라는 대전제가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 하지만 좀 유사한 문제로 계속 고민할 문제인 건 맞는 얘기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G경제연구원 류상윤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경제를 읽고 듣고 나누는 시간.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3시 37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생 인터뷰 전해드립니다. 하룻밤에 1,500마리의 치킨, 4,500개의 맥주캔.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어제 인천을 찾은 중국 아오란 그룹의 임직원들이 벌이는 치맥 파티 규모라고 하는데요. 6,000명 가까이 되는 관광객이 한꺼번에 몰려온 풍경. 2012년에도 바오진 그룹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있긴 했지만 정말 유커특수라는 말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 한국의 실상 그리 탄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의 경제 대신 관광 등 서비스 분야 미래다라고 얘기하고는 있지만 아직 생각할 것들이 많은데요. 전문가와 함께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이훈 교수 연결합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훈입니다. 네, 자 이번 관광객의 방한 규모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중국만 이런가 싶기도 한데요. 무려 158대의 비행기를 타고 오는 이 관광객들이 화제인데 중국 관광객들이 좀 이런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또 이런 그 타입의 또 여행이 오기도 하고 아마도 이번에 여러 진기록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오는 팀들은 이제 보상 관광이라고 하는 또 저희가 인센티브 투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이런 이제 보상 관광은 보통 우수 직원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의 교육과 회의를 겸해서 포상 관광에 하는 형식입니다. 네네. 그래서 일반적인 관광객보다 사실 품격이 조금 더 높은 여행 상품을 이용하고 지출도 높은 편입니다. 네. 이번에는 여행 코스도 인기가 있는 그 한국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촬영지하고 그 드라마에서 소개된 치맥을 먹는 등 재밌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아마도 인천시가 이걸로 직접적인 효과가 한 120억 정도 있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고 아마 전체적으로도 2배 이상의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YTN 서울타워에도 이분들 중에 상당수가 방문한다고 해서 좀 준비가 분주한 상황이긴 한데요. 자, 한국 관광산업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 사실 그냥 크다라고 말하면 모두 끄덕거릴 것 같긴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 어떻습니까? 예.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이 2015년 약 60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한국에 온 전체 외래객 수가 한 1,320만 정도 되기 때문에요. 약 한 45% 거의 절반에 가까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조금 지출이 많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한 전체적으로 평균 2,000불 넘게 사용을 하는데요. 1인당이요? 네. 네, 1인당 이거는- 200만 원이 넘는 돈을 쓰고 가는군요. 네. 전체 외래 관광객 평균보다 한 400불 정도 높은 그런 편입니다.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한 1억 2천 명이 중국인이 해외여행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앞으로 한 2020년엔 2억 명 정도 넘어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네. 오히려 중국에서는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2013년 바오아 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이 아마도 2019년이면 4억 명 정도가 해외여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 네. 이런 점에서 볼 때 한국에서도 중국인 관광객은 매우 중요한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절반 이상의 관광 산업을 책임지는 것 같고요. 말씀해 주셨지만 1인당 200만 원이 넘는 돈을 쓰고 간다. 우리 경제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바가지 요금, 수준 이하의 관광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개선해보자 해서 업계들이 자정 노력을 강조하기도 했거든요. 이 관광객의 규모에 비해서 질적인 발전은 못 따라간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동안의 성과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전히 이제 문제점들도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중에서 보면은 지난 3년간 이제 방한 횟수를 볼 때 중국인 관광객의 재방문율이 한 20% 정도 이렇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외래객 다른 관광객 전체를 봤을 때는 약 35% 정도 되니까 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비율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신규 방문객이 중국에서 굉장히 늘어나면서 좀 더 낮게 나타나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오히려 이거보다 저희가 좀 주목하면서 고민해야 될 것들은 처음 방문한 방문객의 만족도보다 네. 오히려 횟수가 많이 될수록 네. 만족도가 더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 그거는 오히려 새로운 매력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콘텐츠나 새로운 관광 명소를 발견하고 또 개발해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또 방문 지역을 보면 서울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네. 예,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문할 때마다의 어떤 새로운 경험이라던가 즐거움 이런 것들을 못 받쳐주는 이유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인프라나 네트워크가 아직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우리가 대부분 서울하고 제주 중심의 관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방 관광으로 가야 되고 지방 관광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들이 앞으로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지방 관광의 인프라나 서비스들을 조금 더 잘 갖추어야 되는 게 과제가 있고 이것을 위해서는 사실은 외래객만으로 되는 거는 아니고 내국인의 국내 여행도 활성화돼서 네. 같이 시너지가 있어야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관광과 같이 발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군요. 자, 절대적인 관광 수준 얘기 지금 개선점 말씀해 주셨지만 중국 관광객들의 인구 구성도 살짝 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과거에 개그 소설에도 쓰였던 이런 아저씨 아줌마가 아니라 좀 젊은 세대층으로 광고가 변하고 있다. 관광객들이. 어떤 네.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관광을 오는 중국인 관광객들 보면 20대에서 40대층이 주류입니다. 네. 그리고 단체 관광객보다 FIT라고 하는 개별 여행객들 네. 이게 한 69% 정도 되니까 오히려 대다수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개별 여행객들 중에서는 이제 여행의 경험이 조금씩 많아지는 사람들은 네. 온라인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기 때문에요. 네. 조금 더 똑똑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쇼핑도 이제 가격 비교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싼 대형마트를 찾아가거나 네네. 아니면 골목의 맛집을 찾아가거나 합니다. 네. 그런데 아무튼 중국의 인구와 지역이 너무 넓잖아요. 네네. 그리고
문화와 민족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요. 중국 시장에 접근할 때는 더 시장을 구체적이고 세분화해서 맞춤형으로 관광 매력을 제공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도 느끼는 게 집 근처 마트를 가보면 중국어 안내 방송이 나오거든요. 네. 자, 이제 바꿔 말하면 쇼핑으로 이제 수익을 남기는 관광 산업이 좀 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쇼핑의 네. 부분이 줄어들 것 같은데 좀 색다른 전략 같은 게 필요하다면 어떤 게 있어야 할까요? 예, 최근에 이제 문제로 많이 제기되는 게 너무나 저가 상품으로 오고 네.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과한 쇼핑을 하는 형식이 나타나게 되고 네. 그것이 불만족으로 또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로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여행은 새로운 지역이 갖고 있는 차이가 매력이 되는데요. 네. 어쩌면 너무 중국어 간판이나 뭐 중국식으로 만들어지는 것보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스스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한국의 분위기나 우리 컨텐츠를 우리 방식으로 풀어갈 때 한국적인 차이를 만들어내고 만족도나 재방문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중국인들이 편안해할 수도 있지만 좀 중국과는 다른 면을 차이를 느끼게 해주는 게 좋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전체적인 제안 하나를 이제 말씀해 주셔야 될 텐데요. 이 관광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규모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좀 뭐 유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광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서 좀 시급한 정책적 노력이랄까요? 노력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예. 그 유엔 세계 그 관광 기구는 전 세계 고용 인구의 10%가 아마도 관광 산업과 관련된 종사자들이고요. 네. 그리고 관광 산업이 전 세계 GDP의 약 9%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네. 서비스 수출의 한 29%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 더 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는데요. 우선 관광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좀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선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예산, 인력, 또 리더십이 보충이 되어야 하고요. 수출 산업에 준하는 좀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지속 가능한 관광으로서의 비전이 조금 더 구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관광객 수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관광 경험을 하는 관광으로 변해야 하고요. 네. 그래서 다시 방문하고픈 관광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앞으로 한국 관광을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속 가능한 관광 그리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그런 양질의 관광 이런 것들을 좀 업계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 입안자들께서도 마음이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이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장바구니. 자, 한 주간의 식욕 또 건강까지 채울 수 있는 월요일 인기 코너입니다. 생생장바구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시아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김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시아입니다. 아직 일교차가 큰데 낮에는 좀 땀이 배어나올 정도로 따뜻해지더라고요. 예, 그렇죠. 저도 오늘 느꼈는데 살짝 입안에 수박향이 그리워지는데 네네. 이 수박 꼭지 모양이 앞으로 바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원래 수박은 꼭지가 T자형으로 생겼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이 모양이 앞으로는 숫자 1자형으로 바뀌어서 유통이 될 예정이라는 소식 전해드릴게요. 아, 네. 네, 이번 주 금요일인데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인데요. 네. 지난 수요일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그리고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규모의 이 생산자 유통업자들이 지금 협약을 맺었는데 이 T자형 수박 꼭지를 짧게 만든다. 네네. 뭐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걸까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협약을 맺은 목적 또 효과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이제 수박의 꼭지를 짧게 해서 유통을 시킨다는 이 협약의 목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유통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유통 효율화 도모.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부터는 소비자분들께서도 3cm 정도로 짧은 꼭지가 달린 수박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꼭지가 짧아지게 되면 우선 산지에서는 수확 작업 시간이 좀 단축이 되면서 부족한 농촌 인력 문제를 좀 해결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유통 단계에서는 꼭지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그래서 간모를 좀 예방할 수가 있고 네. 선별이나 적재, 진열 과정에서 또 굉장한 효율화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도 산출을 해봤는데 이번 유통 효율화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연간 최대 627억 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분석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자, 꼭지 손상으로 인해서 수요가 줄어드는 간모도 예방할 수 있다. 네. 마트 가보면 사실 이 좋은 수박 고를 때 꼭지가 싱싱하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 측면에서 좋은 면이 많네요. 유통 방법도 또 생산지에서의 어떤 인력 감축도 도움이 되는데 네. 어떤 이제 구체적인 노력들이 진행됩니까? 네, 우선 이제 농식품부와 농협은 이제 꼭지 짧은 수박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산지에서부터 이 짧은 수박이 출하될 수 있도록 농가를 지도하고요. 또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이 공영 도매 시장이나 중도매인 또 농협이나 대형 유통업체 등에서는 이 꼭지 짧은 수박을 취급을 하기로 협약을 했고 네. 또 도매 시장에서는 경매를 할 때 이 꼭지 짧은 수박을 우선적으로 경매하기로 협약을 좀 맺은 상황입니다. 네. 네, 더불어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는요, 이 꼭지 짧은 수박이 전면적으로 유통됩니다 하는 내용을 모든 회원단체에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줄 예정이고요. 그 소비자분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네. 이 꼭지 길이가 짧아도 품질의 차이가 없다는 내용을 좀 교육이나 캠페인 등을 통해서 대국민 홍보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생생경제에도 가끔씩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지가 네. 짧다고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싱싱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 예, 그럼 네. 여러 면으로 또 경제적으로나 유통상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이 수박 얘기하니까 사실 지금 입안에 수박 향이 아주 가득한데요. 네. 자, 뭐 수박 중요하지만 물가 얘기로 빨리 넘어가야죠. 화제 바꿔보겠습니다. 자, 봄인데도 뭐 배추 가격이나 이런 채소 가격들 조금 오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배추는 이번 주에도 이슈 품목으로 꼽히고 또 좀 살펴봐야 하는 품목이 되었는데요. 네. 산지에서는 월동 배추 생산량이 25만 톤으로 집계가 되었는데 이 수치는 14년도보다 30%, 또 평년보다 27%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재배 면적이 좀 감소를 하고 또 생육도 부진했던 탓에 작년보다는 저당 물량이 많이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전년 동월 한 포기 기준 2,311원이었던 가격에 비해서 또 평년 기준으로는 3,167원이었던 것에 비해서는 많이 높게 형성된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김치 없이 못 사는 한국 사람인데, 자, 배추 가격 좀 올랐습니다. 네. 다행히 좀 내린 품목, 저번에 말씀하셨던 대체 소비를 할 수 있는 품목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다행히 배추 대신에 양배추가 이번 주는 조금 하락세입니다. 양배추는 이번 주 한 포기 기준 3,270원을 기록을 하면서 지난주보다 약간 하락한 가격을 보였는데요. 네. 그 양배추의 주산지인 제주 지방에서 중만생종 품종이 혼재 출하되면서 이제 출하 물량이 증가했고 그로 인해서 가격이 좀 내려간 건데요. 네. 양배추는 TV에서도 많이 좀 소개가 되죠. 이제 소화 촉진과 피부 미용에도 좋은 효과가 있으니까 네. 이번 주는 배추 대신에 양배추로 여러 가지 다양한 요리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양배추 살짝 삶으셔서 이렇게 쌈으로 드셔도 좋고요. 네. 위장 약하신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자, 양배추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번 주 양배추 외에도 대파와 쪽파 그리고 방울토마토 가격이 좀 하락세입니다. 이 대파는 신안이나 진도 등의 전남 지방의 출하 작업이 원활해서 공급 물량은 좀 꾸준한 상태이고요. 네. 그 쪽파도 역시 출하 지역이 충남 예산에서 전남 보성까지 확대가 되면서 출하 물량이 증가해서 가격은 좀 내림세입니다. 네. 또 방울토마토의 경우에는 기온이 점차 상승하면서 생육이 호전됐고 또 출하 지역도 그에 맞춰서 확대가 되면서 공급이 물론 증가를 했고요. 가격도 내림세거든요. 그래서 이번 네. 주 우리 집 과일 바구니는 좀 방울토마토로 채워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제철 식품을 늘 소개해 주시는데요. 또 제철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 주머니 식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황에 그렇죠. 맞게 대체 소비하는 이런 품목도 잘 소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정보들 좀 알 수 있는 게 필요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도 이제 카미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 소비자분들께서 농산물 가격 관련 정보 쉽게 확인하시고 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농산물 유통정보라는 사이트인데요. 주소는 www.kamis.or.kr입니다. 네. 이 사이트를 통해서 주요 농수축산물 품목 가격 동향은 물론 또 앞으로의 전망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알뜰장보기 메뉴를 들어가시면 이마트
D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이 대형마트 할인 행사 정보뿐만 아니라 또 마트와 시장 간의 가격 비교, 어느 품목이 이제 어디에서 더 싼지 이런 것도 확인도 가능하십니다. 예, 카미스에 들어가시면 다 알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싱싱장터라는 사이트가 한 개 더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전국에 분포해 있는 오프라인 직거래 장터 운영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또 주요 농산물과 가공식품 등 전국 농수특산품의 가격을 쉽게 비교하면서 또 온라인 구매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알뜰 구매를 위해서 이용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싱싱장터 사이트 주소는 이싱싱으로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네. www.esing.com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싱싱한 제철 농산품, 이 싱싱이 노래 부르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노래 네, 부르고 싶은 그렇습니다. 만큼 싱싱한 제철 음식으로 건강한 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시아 대리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 모든 사람이 꿈꾸는 내일 롯데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사연 주셨습니다. 정답은 뉴타운이었습니다. 네, 업타운 아니죠. 자, 오늘 4876님 뉴타운입니다. 정답 주시면서 봄이네요. 우리네 지갑에도 반가운 봄이 오길 바랍니다. 예, 저도 바랍니다. 공연 선물 드리겠습니다. 공연 담당 측에서 연락드릴 예정이고요. 3511님 짧고 굵게 뉴타운 정답 주셨습니다. 생수 한 박스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상생을 위한 생생경제 다음 주 아니고요. 내일 오후 3시 10분에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어지는 굿머니 굿라이프도 많은 애청 바랍니다. 김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